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여러 가지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이용하고 좀 새로운 것들을 이용해서 키보드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간 과제 때 살펴보니까요, 키보드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 키보드를 또 어떻게 매핑할지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키보드 형태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큐브 형태의 이렇게 길다란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계 부분도 약간 둥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벨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안 하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베벨, 에디트 메쉬의 베벨 이용하게 되면 둥근 형태의 모양을 해서 약간 이런 형태의 모양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버튼 하나마다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이제 큐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베벨 명령어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세그먼트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조금은 얄팍하게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면 될 거예요. 키보드의 형태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게 이제 ES키다, ESC 키다 라고 하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4개를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키보드를 복사해서 옆으로 내려놓고요. 복사해서 이렇게 Shift D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똑같이 3개를 복사를 해서 복사한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F9번 이용해서 버텍스로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있는 끝단을 선택해서 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옆에 부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고요. 뭐 정확하게 키보드 형태를 잘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긴 스페이스바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만 구성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높으니까 좀 얄팍하게 가장 끝단을 F9번 눌러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형태를 구성을 해놨어요. 키보드 형태를 뭐 좀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형태를 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키보드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사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하이퍼 쉐이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보통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약간 스패‌큘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링 이용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놀드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역시나 아놀드의 여기 있는 기본 쉐이더인 아놀드의 기본 쉐이더인 여기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어디에다가 또 적용해야 될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선택해서 블린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아놀드 이용해서 하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어사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블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컬러에다가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베이스, 스페큘라, 트랜스미션 여기 다 컬러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역시나 베이스라고 하는 거에 컬러 값에다 텍스트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텍스처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찾아놓은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이미지, 키보드 이미지 파일인데요. 키보드, 이게 아니구나. 소스 이미지 폴더에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 범프, 키보드, 네, 키보드가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5번 상태에서는 안 보이고요. 6번 상태여야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의 UV 좌표가 이상해서 그럴 거다 라고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UV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UV 텍스트 에디터. 그러면 UV는 이렇게 돼 있고요. 텍스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조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V를 잘 펼쳐줘야 되는데 이걸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게 펼쳐지긴 하는데 뭔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어떤 특정 방향성대로 UV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UV에 오토매틱 베스트 플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 평면으로 매핑 좌표를 펼쳐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이 텍스처의 UV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래너 옵션에 들어가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프로젝션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Y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는 겁니다.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돌아가야겠죠. 돌려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Keep Image with Height Ratio라고 해서 여기 있는 형태의 비율대로 펼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화면에 꽉 차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요 형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테이트. 한 번 더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키보드랑 비슷한 위치에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이 이미지를 펼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는 있고요. 키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랑 딱 맞는 키보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얘를 살짝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키보드의 비율에 맞게끔. 그러면 아까 전과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키보드의 위치에다가 얘를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UV를 선택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ESC라고 되어 있는 버튼에다가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움직이면 되겠네요. 선택해서 이렇게 좀 작다 싶으면 스케일 툴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작게 해서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뭐 이제 텍스처를 잘 확인을 하면 여기에 뭐 적합한 그런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텍스처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F12까지 이렇게 해주면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놔두게 되면 F12까지의 버튼을 갖고 있는 키보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뭐 이 밑에 있는 바닥 실제로라면 이 바닥을 이 버튼 없이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그건 좀 나중에 이슈고요. 어쨌건 이렇게 하게 되면 키보드의 버튼의 형태를 이렇게 매핑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차하면 여기는 키보드 필요 없이 여기는 이 플랜이 아니라 큐브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도 멀리서 보게 되면 충분히 키보드 같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살짝 너무 얕은 그런 키보드일 테지만 뭐 이렇게 텍스처만을 이용해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직접 버튼 하나씩 만들었던 분들은 거기다가 하나씩 입혀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씌워주는 방법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서로 두 가지의 그런 차이가 안 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프 매핑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할 텐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게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게 이 아놀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이소프트웨어의 기본 쉐이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아놀드의 경우에는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아까 전에 파일을 그대로 선택을 해주고요.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건 음영값, 이미지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이용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음 강의 때 계속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음영값의 키보드의 음영값, 키보드 범프 값이 있어요. 키보드가 있고 범프 값이 있는데 이렇게 음영값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뭔가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뭐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뭐 약간의 디스플레이 오류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없을 때 한번 볼까요? 컨트롤 Z를 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면이 약간 매끄러운 걸 볼 수 있는데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움푹 파이고 이렇게 움푹 파이고 울퉁불퉁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뭔가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하면 뎁스 값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도 해줄 수 있겠고요. 원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오브젝트가 변형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음영값에 의해서 울퉁불퉁한 것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뭐 다음 주 수업에 그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우선은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매핑 그런 것들을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중간고사 때 만들었던 인테리어 모델링에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을 테니까요. 그럼 기말 과제 때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올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